안녕하십니까. 한방TV 웰빙 스튜디오 피부질환 강의를 맡고 있는 한의학 박사 박지형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에 이제 조금 핫한 그런 피부 질환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면역 질환이 많이 이제 피부에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그런 면역계통의 피부 질환이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마귀 피부 질환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뭐 컴퓨터 바이러스 해서 이 바이러스란 말을 워낙 많이 쓰는데요. 아시다시피 사마귀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입니다. 이 바이러스란 말은 라틴어의 독을 의미하는 비루스라는 말에서 기원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확인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현미경으로 이제 잘 확인이 되지 않다가 전자현미경의 이제 개발과 함께 이 바이러스의 실체가 규명되었고요. 오늘날까지도 이제 이 바이러스는 속속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이러스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건 수천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발견된 이 수천 가지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그런 치료제는 개발된 것이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단순한 피부 질환인 사마귀조차도 치료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사마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바이러스 피부 질환이고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 피부에 침범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그러한 피부 질환입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사마귀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귀 한 부는 대체로 딱딱하면서 거칠게 튀어나오는 그러한 구진의 형태를 가지게 되죠. 사마귀 역시 이 신체 어느 부위에나 발생하게 됩니다. 머리에도 두피에도 발생하는 사마귀가 있고요. 발바닥에도 두피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사마귀가 발생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생식기 부위, 성기 부위에도 이 사마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많은 괴로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사마귀는 손으로 만지는 과정에서 내 몸 어느 곳이나 전염이 가능하고요. 또한 타인에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옮길 수가 있고요. 함께 생활을 하시는 가족 중에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아이나 어른들, 노인분들에게 바이러스가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바이러스 질환인 사마귀는 그러한 의미에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바이러스가 전이가 되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마귀가 쉽게 이제 형제 자매 간에 번지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마귀는 그 종류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물사마귀, 수장족저 사마귀, 편평사마귀, 심상송 사마귀, 성기사마귀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사마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5가지 사마귀를 각각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사마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사마귀는 의학적으로 전염성 연속종이라고 하죠. 물사마귀를 우리가 전염성 연속종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형태가 중간이 이렇게 푹 꺼진 구진의 형태가 특징적이기 때문에 쉽게 다른 질환과 감별이 가능합니다. 이 사마귀가 우리한테 익숙해서 낯설지 않은 피부 질환인데요.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이 사마귀를 감별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부위에 이제 이 사마귀가 발생하는 경우에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편평사마귀나 이제 심상승사마귀 이런 것들은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다양한데 이 물사마귀 전염성 연속종 같은 경우에는 그
특이한 형태 때문에 쉽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중심부에 함몰이 있는 구진이 특징적이고요. 3 내지 6mm 정도의 돔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진단이 가능하고요. 피부에 이제 기생하는 물사마귀 바이러스가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 물사마귀는 몸의 이제 등이나 배, 체관 부위에 잘 생기게 되고요. 자연 소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물사마귀가 생긴 경우에 초기에 이제 사마귀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요, 조금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3개월,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자연 소실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이 자연 소실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래도 이 물사마귀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물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쉽게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토피 환부가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요. 그 주변에 이제 물사마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한 환부에 아토피 피부염과 물사마귀가 겹쳐지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무척 이제 보기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지 않고 물사마귀를 치료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절대 물사마귀가 먼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상황에서 피부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이 물사마귀 바이러스가 침범하게 돼서 사마귀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물사마귀를 먼저 치료하기보다는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다 보면 아토피 피부염이 호전되면서 물사마귀는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좋아지는 그러한 자연 경과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피부과 소아과에서 물사마귀 같은 경우 이게 터뜨려 버리거든요. 이 터뜨리는 과정에서 통증도 심하고요. 혹은 이제 다른 부위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주변으로 물사마귀가 쉽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물사마귀를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피부 보습이나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물사마귀는 전혀 치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소실이 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을 먼저 치료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물사마귀는 이제 소아에게서 흔히 발생하는데요. 이 물사마귀를 치료하는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먹는 한약만으로도 물사마귀는 쉽게 치료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보통 이제 사마귀 치료에 있어서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침 치료나 약침 치료나 뜸 치료를 함께 이제 시술하게 되는데요. 소아에게는 아무래도 통증이나 이런 시술상의 어려움이 동반되겠죠. 하지만 이제 물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간편하게 먹는 한약만으로도 쉽게 치료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처럼 진한 갈색의 탕약을 잘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한약의 쓴맛, 고유한 쓴맛을 조금은 개선한 증류약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증류약을 통해서 물사마귀는 쉽게 이제 치료가 되는 예우를 보입니다. 다음으로 손바닥, 발바닥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 수장 족저 사마귀입니다. 말 그대로 수장, 손바닥, 족저, 발바닥에 주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사마귀인데요. 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발생할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죠. 손으로 짚는다든지 발로 이렇게 걷는다든지 서 있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함을 초래하는 통증을 유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바닥에 이 수장족저 사마귀가 발생한 경우에는요, 보행하거나 서 있는 경우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겠죠. 게다가 이 수장족저 사마귀는 이 티눈과 감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티눈과 수장족저 사마귀를 잘 감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사마귀는 제가 앞서 전염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귀가 한두 개 있을 때 치료를 하면 좋은데요. 이
처음에 이제 발바닥에 생긴 사마귀를, 수장족저 사마귀를 티눈으로 오인해서 티눈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마귀가 급속도로 이렇게 발로 번져가지고 내원하시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이 티눈에 사용하는 그런 어떤 치료가 있거든요. 티눈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로는 수장족저 사마귀가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잘 감별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별은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쉽게 감별이 되고요. 조금 이 수장족저 사마귀인지 티눈인지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 사마귀 부위를 메스를 통해서 이렇게 살짝 자르면 사마귀인 경우에는 특유의 점상 출혈이라고 해서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이고 이 바이러스는 혈관을 매개로 해서 기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상 출혈이 특징적인데요. 그런 걸 통해서 쉽게 이렇게 감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마귀가 이제 발바닥이 생기면 티는 뭐 굳은 살하고도 잘 감별이 안 돼서 처음에 이제 사마귀는 조기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를 놓쳐서 내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사마귀가 의심된다 그러면 일단 먼저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편평사마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편평사마귀도 말 그대로 평평하다고 해서 붙여진 그런 사마귀입니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좀 사이즈가 작아요. 2 내지 5mm, 그러니까 좀 작은 편이죠. 약간 융기된 평평한 다각형 모양을 가지게 되고요. 이 편평사마귀는 색깔이 다양합니다. 살색인 경우도 있고요. 약간 붉은색을 띠는 경우도 있고요.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도 있고요. 진한 갈색, 검은색에 가까운 진한 갈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편평사마귀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살색이나 붉은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치료하면 편평사마귀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편평사마귀가 점점 이제 이 만성화되고 시기가 오래되다 보면 짙은 갈색이나 흑갈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치료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출산 이후에 모유수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분들 경우에 이 편평사마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마귀에 비해서 색깔이 비교적 살색이거나 붉은색을 띌 때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평사마귀는 얼굴에 발생하게 되면 점하고도 잘 감별이 되지 않고요. 또 여드름하고도 감별이 힘듭니다. 이 편평사마귀가 얼굴이나 목에 발생하게 되면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점이나 여드름, 항관종, 비립종, 섬유성 연우, 쥐젖이라고 했죠. 쥐젖, 노인성 우체 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에 퍼지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감별해야 될 질환들은 전염되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점이 전염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드름도 전염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피부 질환과 감별을 해서 무엇보다 이 조기에 편평사마귀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상성 사마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손가락, 사마귀는 다들 한 번씩 알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특히 오늘날은 이제 최근에 뉴스나 언론에 많이 보도되듯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마귀로 고생하시는 그런 젊은 층이나 소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보통 우리가 손이나 이런 이제 손등이나 이런 데 생기는 일반적인 사마귀를 심상성 사마귀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많으냐? 그거는 이제 이 사마귀를 전자현미경상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 사마귀 바이러스의 형태에 따라서 뭐 1형이냐, 6형이냐, 18형이냐, 뭐 16형이냐, 오늘날 뭐 아주 많은 형의 그런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된 겁니다. 각각의 어떤 부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바이러스들이 그 형태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상성 사마귀는 손가락이나 손등, 발가락, 발등에 호발하고요. 주변과 이 경계가 명확하죠. 다른 사마귀에 비해서 좀 경계가 명확하고 거칠거칠한 각질을 띠거나 결절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의 색은
진한 회색이나 갈색을 이제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성기사마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사마귀는 흔히 이제 곤지름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이명도 있고요. 콘딜로마라고도 불리죠. 성기사마귀, 곤지름, 콘딜로마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콘딜로마도 이제 처명 그 형태에 따라서 처명 콘딜로마 혹은 편평 콘딜로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사마귀는 말 그대로 성관계에 의해서 오늘날 예전에 비해서 좀 비교적 자유로운 성관계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기사마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폐쇄적인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상 이 성기사마귀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좌절을 겪는 것 같아요. 그냥 손에 발생하는 사마귀나 뭐 생식기, 성기 쪽에 발생한 사마귀나 같은 사마귀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일단 생식기, 성기 쪽에 사마귀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오늘날 유행하는 뭐 멘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공황 상태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요즘에 이제 성기사마귀와 이제 자궁경부암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이제 언론에 노출되다 보니까 내가 임신이 가능한 건지 혹은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막 그런 많은 고민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산부인과나 이제 피부과도 많이 내원하시지만 오늘날은 한방치료도 많이 내원하시는데 이 한방치료를 통해서 성기사마귀도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기사마귀는 이제 잠복기가 3주에서 8개월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평균 3개월 정도의 잠복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 이후에 이제 잠복기를 거쳐서 성기사마귀가 이제 생식기 위주, 성관계할 때 주로 접촉하는 부위 위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성기사마귀는 전염력이 무척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 알려진 것이 한 25%에서 60%, 50%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기사마귀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인이나 배우자가 함께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여성의 경우에는 질 내부로도 성기사마귀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은데 질 내부로도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남성들 경우에도 이 성기사마귀가 항문 바깥에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항문 안쪽으로도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질경이나 항문경으로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내부를 확인할 필요도 존재하게 되겠죠. 여성의 경우 예원부의 뒤쪽과 소음순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그 외에 질이나 자궁